베스트셀러 100권에서 찾아낸 실전 글쓰기 비법 40. 결국은 문장력이다. 100권의 책을 정리하고 깨달은 7가지 글쓰기 규칙. 1. 문장은 간결하게 작성한다. 글쓰기와 관련된 100권의 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자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강조하는 문장 기술 1위는 간결하게 작성한다이다. 무려 53권의 책에서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한다. 간단하게 쓴다. 문장을 짧게 쓴다. 군더더기를 삭제한다. 가지와 잎을 잘라내고 줄기만 남긴다 등을 이야기하며 간결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간결하게 쓴다라는 말은 없어도 의미가 통하는 단어는 생략한다와 같은 뜻이다. 잘 익히는 글을 쓰려면 불필요한 단어를 없애고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로 문장은 생각과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이고, 그런 문장이 모인 형태로 생각이나 일 등의 내용을 글자로 나타낸 기록을 뜻한다. 불필요한 단어는 생략한다. 글쓰기 전문가들이 간결하게 쓸 것을 권하는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내용 전달이 쉽다. 군더더기 없는 글은 독자, 즉 읽는 이의 부담을 줄여주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특히 정보나 단어를 과감하게 삭제하면 걱정과 달리 글쓴이의 주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주어와 서술어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은 물론 시의적절한 단어를 선택하게 만든다. 둘째, 글의 리듬감이 좋아진다. 문장을 짧게 쓰면 없던 리듬감도 생긴다. 반면 글자 수가 많은 문장일수록 문체가 흐트러지고 글의 흐름이 나쁜 방향으로 가기 쉽다. 삭제해도 의미 전달에 별 문제가 없다면 그 단어는 생략하는 게 좋다. 2. 매혹적인 글에는 형식이 있다. 2위는 형식에 관한 것이다. 형식은 글의 흐름을 나타내는 패턴을 말한다. 100권의 책 가운데 총 38권이 스타일, 템플릿, 뼈대, 양식 등 그 명칭은 다르지만 문장의 형식에 대해 언급했다. 의식의 흐름대로 쓰기보다 형식에 맞춰 글을 써야 전달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형식에 맞춰 쓰면 어떤 내용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다. 쓰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물론 글의 흐름도 좋아진다. 뿐만 아니라 넘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당한 정보 전달로 논리전개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결론이 명확해지는 것은 덤이다. 3. 레이아웃이 글의 분위기를 바꾼다. 3위는 레이아웃에 관한 것이다. 100권의 책 가운데서 총 36권이 레이아웃 정리를 포인트로 삼았다. 여기에서 레이아웃은 문자의 배열을 뜻한다. 특히 SNS나 블로그 활동 등 타인의 눈에 띄기 위한 글쓰기를 하는 사람에게 레이아웃은 매우 중요하다. 글자의 크기와 굵기, 자간과 행간의 균형, 한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 문자 배열 등에 따라 글의 가독성과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면이나 화면에 글자가 빽빽하게 들어찬 글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무엇보다 답답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채 읽기도 전에 건너뛰고 싶을 것이다. 여백이 있으면 읽기 편하다는 느낌이 든다. 읽기 편한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은가? 그렇다면 여백과 리듬감, 이 2가지만 기억하라. 여백은 지면이나 화면의 하얀 부분을 말한다. 문자나 사진, 그림 등이 없는 빈 부분이다. 생활에만 미니멀리즘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 과감한 압축과 빈 공간이 주는 아름다움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은 없다. 글쓰기 전문가들의 글을 보라. 그들은 여백이 없으면 읽기 불편하다는 점을 알고 의도적으로 행간을 늘리고 행뛰기를 한다. 4. 반드시 고치고 다듬는 과정을 거친다. 4위는 글을 고치고 다듬는 과정, 즉 태고에 관한 것이다. 100권의 책 가운데 총 27권에서 고치고 다듬는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태고는 좋은 글이 되도록 문장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문에 어울리는 제목인가? 대체할 단어가 있는가? 중복되는 문장은 없는가?
더 짧고 간략하게 줄일 수 있는 표현은 무엇인가 등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문장을 살피고 다듬는 것이다. 고치고 다듬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음 4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오자와 탈자를 최소화한다. 둘째, 글자를 덧붙이거나 삭제해서 보다 정확한 문장을 만든다. 셋째,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다. 넷째,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인다. 시간을 두고 다시 읽는다. 글을 고치고 다듬는 과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27권의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시간을 두고 다시 읽는 행위다. 혹시 자신이 써놓은 글을 다시 읽어본 적 있는가? 아직 머릿속에 문장에 잔상이 남아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읽게 된다. 또한 글을 쓸 때 느꼈던 감정이 이어져 문장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글을 고치고 다듬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이 적당할까? 27권의 책을 중심으로 통계를 낸 결과 글을 숙성시키는 시간은 평균 일주일, 적어도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치고 다듬는 과정 1. 시간을 두고 다시 읽는다. 2. 프린트해서 다시 읽는다. 3. 소리 내어 읽는다. 4.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문장을 듣는다. 5. 쉬운 단어를 선택한다. 5위는 쉬운 단어에 관한 것이다. 쉬운 단어는 중학생도 알 수 있는 단어, 일상에서 사용되는 단어, 귀에 익숙한 단어 등을 말한다. 언론 매체에서는 독자의 기준을 중학생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의무교육을 받은 중학생 수준의 지식과 단어를 사용하면 대다수 사람이 이해 가능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은 단어와 단어의 조합이다. 문장에서 어려운 단어나 의미를 모르는 한자가 나오면 책에 머물던 시선을 거둘 수밖에 없다. 쉽고 잘 읽히고 리듬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와 전문 용어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6. 비유와 예시를 적극 활용한다. 6위는 비유와 예시에 관한 것이다. 100권의 책 가운데 비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책은 총 23권이었다. 견줄비, 깨우칠 유, 즉 비유는 다른 것에 견주어 무언가를 깨닫게 한다라는 뜻이다. 물은 생명의 샘이다. 내 마음은 호수와 같다처럼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사건, 사물, 현상, 인물 등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는 수사법으로 강한 인상이나 깊은 잔상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비유의 4가지 효과 1. 쉽고 빠르게 설명해준다. 2. 난해한 내용, 복잡한 내용, 알 수 없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준다. 3. 독자의 상상력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7. 접속어는 자동차의 방향 지시 등과 같다. 7위는 접속어에 관한 것이다. 접속어는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와 같이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문장과 문장 사이를 이어주는 문장 성분이다. 적재적소에 들어간 접속어는 글을 자연스럽고 보기 좋게 만드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의 전개를 예측하게 만든다. 일례로 그러나가 등장하면 앞 문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만약 작성한 글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고 뚝뚝 끊기는 느낌이라면 접속어부터 점검해보라. 접속어를 잘못 사용했거나 반드시 넣어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접속어가 없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접속어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선 순접과 역접을 이해해야 한다. 순접은 앞서 언급한 내용이 뒤에서 말할 내용의 원인과 이유가 되는 접속어다. 반면 역접은 앞서 언급한 내용을 부정하는 접속어다. 예를 들어 A니까 B다 라는 문장을 보면 A가 B의 원인이 된 것을 알 수 있다. 해가 지니까 어둠이 내린다.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는다처럼 말이다. A일 줄 알았는데 B가 되었다라는 문장을 보면 A로 예상되었던 결과가 반대로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눈이 올 줄 알았는데 비가 왔다. 약속 시간에 늦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다처럼 말이다. 100권의 책 가운데 총 20권에서 접속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들 책은 모두 정확한 접속어 사용은 가독성을 높인다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접속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필자들은 이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접속어로 문장을 연결하며 논리를 파악하며 글을 쓸 수 있다. 둘째, 적절한 접속어는 논리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셋째, 접속어는 문장의 연결을 매끄럽게 만든다. 넷째, 접속어 뒤에 오는 문장을 강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기술, 쓰는 기술의 저자 이타사카게는 글을 쓸 때는 중요한 것을 반복하거나 그러나, 그런데, 다음에는, 그에 반해, 이렇게 생각해보면 등의 연결 단어를 사용해 전체를 하나로 정리하는 게 좋다. 이는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 읽는 사람을 배려하는 행위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접속어를 많이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접속어는 가능한 적게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들도 있다. 그들은 지나친 접속어 사용은 문장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오히려 글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접속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내용이 전달되는 글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한다. 접속어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초고를 작성할 때 접속어보다 논리와 전개, 글의 흐름을 중시하라. 처음부터 숲이 아닌 나무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기 쉽다. 접속어는 초고를 완성한 후 점검해도 늦지 않다는 말이다. 앞서 이야기했듯 순접 접속어는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접속어를 아무렇게나 생략하면 논리와 문장 관계가 불분명해져 본전도 못 찾는 글이 되고 만다. 생략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접속어라면 그대로 두는 게 낫다.